안녕하세요. 명절 휴가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오늘도 노땅, 노털, 개털, 꼰대 해병의 라떼 쫄병 일기 시작하겠습니다. 군대선 이 머리가 안 돌죠. 좀 희한하게 머리가 안 돕니다. 오직 잠자는 거, 쉬는 거, 먹는 거 이런 생각만 해서 그런지 딴 데 쪽으로는 머리 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또 쫄병 때 다시 또 샘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.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우리 근무지 앞에 우리들만의 전용 샘, 축복의 샘을 말씀드렸는데요. 그때 제가 갔을 때가 8월 10일 날이니까 여름철 아닙니까? 이게 이제 쫄병이, 제가 제일 쫄병이니까 뭐 빨래도 다 해야 되고 식기도 다 닦아야 되고.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식기를 닦으러 가면요, 판초 위 네 귀퉁이를 잡아갖고 묶어놔갖고 비를 쫄딱 맞고 식기도 닦아야 되고 비 오는데도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야, 이건 아니다. 이건 아니다 싶은데, 뭐 정신없이 하루가 돌아가니까.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, 제 위에 놈들은 이제 지네들 차례가 아니잖아요. 식기 닦고 빨래하고 그런 게 지더라든지 떠났으니까, 내가 비를 맞건 말건 관심이 없는 거죠. 에? 인간미가 전혀 없는 거죠. 판초위 얼마나 됩니까? 판초위, 근데 거긴 또 바닷가라 보니까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, 이렇게 옆으로. 그러니까 판초위 씌워놔 봐야 그냥 쫄딱 맞는 거예요. 이제 그럴 때 부모 생각, 고향 생각 엄청나죠. 그뿐입니까? 비가 오니까 또랑에 물이 흘러가잖아요. 근데 또랑이 뭐 흙도 무너지기도 하고 뭐 돌이 박히기도 하니까 배수로에 작업을 하는데, 그것도 누가 합니까? 위에 선임들은 시키기만 하지 쫄병은 제가 해야 돼요. 근데 평상시도 그런 일을 안 해보다가 또랑에 들어가서 삽으로 돌도 치우고 흙도 치우고 하는데, 그때 당시는 왜 그랬는지 운동화나 슬리퍼 같은 게 보급이 안 됐어요. 뭐 국가 경제 사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, 그러니까 천상 작업을 하려고 해도 군화 신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 군화 속으로 물이 가득 찹니다. 피할 수 없죠. 그리고 판초 우위를 입고 삽질을 하면 능률이 안 올라요. 그러니까 번거롭기만 하니까 그냥 작업복 입은 상태에서 쫄딱 맞으면서 하는 거죠. 그게 더 편하니까요. 정말 그럴 때 제가 고참이 아니고 쫄병이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정말 서럽더라고요. 뭐 군대 생활, 쫄병 생활 해보신 분들 다 경험하는 거겠지만, 이제 다시 또 이제 샘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샘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그런데 저희 근무지에서 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면사무소가 있어요. 면사무소 뒤편에 그때 당시 서해 5개 도서 주택개량 사업이라 해서 강목, 시멘트는 창고에 담아놨지만 비 맞는 것 때문에 철근,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. 아, 저거다. 이제 해병대 용어로는 긴바이라고 그러는데, 뭐 간단히 얘기하면 도적질이죠.
또 군대용으로서는 저 자리 이동, 위치 이동, 뭐 그렇게 저 미사역을 또 씁니다. 그러나 어찌됐건 도둑질이에요.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 당시는 양심이 마비돼서 그런지 도둑질 하는 게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. 그래서 저 거기 가서 기다란 철근 있죠. 집 짓고 할 때 쓰는 그 한 1cm, 이 손가락 마디만 해갖고 이렇게 울퉁불퉁 해갖고 기다란 철근. 그걸 새벽에 가서 워낙 많이 쌓여 있으니까 몇 개를 꺼내옵니다. 물론 허락 안 받은 거죠. 예.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물가에 놓고 그걸로 그 비닐하우스 시골에서 농사 접은 분들은 알겠지만 비닐하우스형 철근이 파이프가 있어요. 근데 그때 당시 파이프는 없고 철근만 있으니까 철근으로 저기 몇 개를 휘어갖고 아치형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또 비닐을 구해다가 씌웁니다. 그러니 그때부터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식기도 닦고 빨래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그때 당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에 놈들은 그거 훔쳐다가 죄송하다 도둑질 하다가 그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줄 생각을 못 해요.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. 그래서 이제 훔쳐다가 그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그걸 잘 사용했습니다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만 갖고 좀 약간 뭐 부족한 거예요.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거기 시멘트 블록 뭐 구멍 3개 뚫리고 벽돌 있죠. 이만한 벽돌. 그 벽돌을 좀 또 위치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. 벽돌도 이제 그 비닐하우스 했던 걸 비닐하우스를 뜯어내고 벽돌도 깔고 벽돌도 이렇게 쌓고 그 위엔 또 이제 도적질 하는 것도 이골이 나다 보니까 그 면사무소에 있는 스레트 지붕에 쓰는 스레트 있죠. 그 전에는 거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러던 스레트 그 스레트도 그 지붕 쌀만큼 훔쳐오고 강목도 훔쳐오고 이제 도둑놈이 이제 배포가 커지는 겁니다. 그래서 또 시멘트도 훔쳐오고 그래서 쫄병들하고 일종의 그 창고식으로 지은 거죠. 부록을 쌓고 올리고 그 위에다가 또 기둥을 해갖고 슬래트로 쌓고 그랬더니 우리 저기 나중 얘기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우리 담당 장교가 어디서 구했는지 커다란 무쇠솥이죠. 일반 밥하는 무쇠솥이 아니라 군대에서 쓰는 그 엄청 큰 무쇠솥을 어디서 얻어다가 놔서 이제 거기서 겨울에도 목욕을 할 수 있게끔 또 그걸 무쇠솥을 갖다 놓으니까 참 일이 척척되는 게 누가 또 바나 있죠. 석유 바나. 그 식당 같은 데 쓰면 가스 버너 있는데 그 가스 버너가 아니고 석유 버너인데 그 버너를 일단 열을 받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일단 연료가 들어가면 기화가 돼요. 전에 그 중국집에서도 그 펌프해 갖고 쓰는 게 있었는데 그 등산용 버너 석유 버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큰 거. 그 버너까지 넣어 갖고 제일 먼저 이제 목욕은 그
장교가 하시고, 그 다음부터 저희들도 겨울에 목욕을 거기서 했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우물가가 그 밤이 되면 이제 전기도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기 통신대에 가서 삐삐선이라고 보신 적 있나요? 그게 워낙 통신선인데 궁죽통, 궁하면 통한다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꼬여 있죠. 꼬여 있는 선을 갖다가 쭉 저기 해서 전기를 연결해서 밤에도 식기 닦는 거나 빨래하거나 목욕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,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됐어요. 저 하나만 생각을 바꾸면 나중에 들어온 쫄병들은 그나마 그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, 위에 놈들이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게 지금도 의심스럽고요. 근데 나중 얘기 들어보니까, 이제 나중 얘기인데요. 그 우물이 약간 경사가 한 30m 정도 된다고 볼까? 그런 이렇게 경사진 언덕에 있었는데, 나중에 제 후임들은 그거를 그 플라스틱 관을 어서 구해다가 그 관을 쭉 연결시켜서 초소 있는 데까지 연결시켜서 거기서 저희 때는 밥을 타다 먹었는데 나중에는 그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그 밑에서도 밥을 해서 아예 이제 산 넘어가서 밥을 타오는 일이 없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. 예, 오늘은 판초 위에다가 비 가리게 해서 비를 쫄딱 맞고 식기 닦고 빨래하다가 비닐하우스, 철근 훔쳐다가 비닐하우스 만들고, 또 나중엔 또 블록하고 스레트 훔쳐다가 집을 지어서 우물가를, 우리 또 장교께서 거대한 솥 얻어다가 또 거기다 설치하고 바나까지 연결시켜서 거기서 겨울에도 목욕을 할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근데 그때 당시 겨울에 목욕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까요? 겨울에 목욕하는 방법은 샘물은 엄청 나오지만 어찌됐건 샘물이 차잖아요. 따뜻할 수는 없잖아. 그래서 이제 그 큰 고무다라 있죠. 고무다라에다가 그 샘에서 퍼다가 물을 받아 놓습니다. 그럼 한낮에 햇볕에 물이 약간 미적지근해요. 따뜻한 건 아니죠. 하여간 햇볕을 받았으니까. 그럼 그 물로 목욕을 했어요. 그래도 샘물 퍼서 하는 찬물 목욕하는 것보다 훨씬 낫었거든요. 예, 이 아저씨가 되지도 않는 옛날 얘기 하고 있어서 오죽하면 꼰대라고 그러겠습니까?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냉수로 목욕하고 그런 얘기하면 저 아저씨도 어느 시절 얘기를 하는 거야? 네, 오늘 얘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